총림 지정 해제권도 이번에 예. 임시중앙정회의 정식 안건은 아니었어요. 긴급 발의로 해가지고 올라온 안건입니다. 근데 긴급 발의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정회의원들의 예. 이 공감대가 이미 넓게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한 뭐 6개월 이상을 묵혀놓은 게 반년 이상을 묵혀놨던 게 이번에 터진 이유가 윤석열 탄핵하고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예, 반갑습니다. 야당법석 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불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처럼 두 분 모시고 또 불교 뉴스 브리핑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제 옆에는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인사 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54일. 54일, 54일. 스님은 여전히 꽂혀있군요. 54일. 예, 맞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김경호입니다. 예. 예, 사실 저희가 불교 뉴스 브리핑이 계엄과 내란 국면에 더 중요한 게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불교를 챙길 겨를이 없었습니다. 불교 내부를 들여다보고 뉴스를 브리핑할 짬이 안 나가지고 그냥 저희도 뭐 탄핵 집회에 계속 나가느라고 그랬는데 모처럼 좀 홀가분하게 일단은 윤석열 파면, 뭐 이 내란 적폐 세력 척결의 시작이지만은 한숨 좀 돌렸다 생각이 좀 들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불교 뉴스 브리핑을 또 진행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이 탄핵 국면에 파면 국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뭐 기자회견도 많이 하고 성명서 많이 내고 데모도 많이 하고. 예, 데모도 많이 하고 예. 힘들었습니다. 예. 스님도 뭐 집회 많이 나가셨죠? 예. 예, 수고당할 뻔하다가 수고당했으면 54일 후에 새로운 세상을 못 볼 뻔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번에 그 집회나 이런 데 나가보면은 우리 실천불교 승가회와 야단법석 승가회 그리고 범불교 시국회의 예. 또 불교계 시민사회 단체들의 많은 분들이 참여한 걸 보고 굉장히 좀 뿌듯했고 또 상대적으로 이번 그 탄핵 국면에서 개신교 교회 대형 교회들이 이제 극우를 선동한 맨 선두에 서는 바람에 많이 찌그러지잖아요, 그죠? 예. 대신 전 불교는 굉장히 국민들한테 신뢰가 좀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국민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죠. 알고 봤더니 그렇죠. 자승이 선녀였다. 정광훈이나 예. 소년보에 비하면 자승이 그렇죠, 선녀였네. 그렇죠. 예. 이런 이제 그 비교된. 네, 그렇죠. 그 정광훈이나 소년보에 비하면은 불교계에 과연 그 부분을 능가할 만한 그런 스님들이 지난번 저희 방송 때 좀 언급했지만은 거의 없죠. 불교계에서 그런 정도로 막 나간 사람들이 없으니까. 예. 아니 뒤에서는 어쨌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번 시국에서는 바람보다도 더 먼저 눕는 조계종의 권력 풍향계를 또 한번 봤죠. 바람보다 먼저 누워버리는. 그래서 그런지 이 탄핵 국면 이 시국에서 조계종의 모습이나 불교계의 모습들은 거의 잘 보이지 않았다. 우리 실천불교 승가회와 야단법석 승가회 외에는 거의 뭐 좀 이렇게 발언하거나 메시지를 전하거나 이런 게 잘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좀 맹탕이었죠. 계엄령 선포된 맹탕. 직후에 네. 이렇게 좀 이도저도 아닌 그런 입장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각도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집단이 특정한 정파적 색채를 띠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예. 오히려 그런 입장을 취한다고 한다면 네. 지지자들한테 환영을 받겠지만 예.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 완전히 적대적으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어차피 정치의 계절이니까 지금 이제 주요 정치인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하고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징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되기 전에 이틀 전에 이제 삼보 일배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렇죠. 예.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출발을 하게 허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조계종단의 그 어떤 그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자승전원장 시절에는 지들 편 아니면은 쫓아냈어요. 그렇죠. 저 조계사 경내 들어가다 쫓겨난 적도 있다니까요. 맞습니다. 예. 예. 엄두를 낼 수 없는 예. 일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간접적으로나마
종단 지도부가 어떠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네. 것에 대해서 나름 긍정적으로 그것에 봅니다.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그 행사를 참가를 했으니까 삼보일배 예, 예. 하셨죠. 예, 말씀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는 조계종 상층부에서는 예. 예. 극렬한 반대를 했었답니다. 아. 그런데 실무자들이 예.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음. 그리고 그 실무자들이 힘을 갖게 됐던 게 결국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별빛으로 내려온 응원봉 국민들의 예. 그 힘이 그렇죠. 국민 여론이 예. 예. 그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던 추동력이 돼서 그걸 실무자들이 강력히 예. 이제 밀어붙여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 실질적인 종단 상층부 스님들은 기각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참. 있습니다. 예, 윤석열하고 예. 또 뭐 통했나 보죠. 누구누구라고 제가 딱 찍어서 얘기하고 싶은데 예. 예, 그렇죠. 기각을 확신했던 세력들이 또 있었겠죠. 예. 통도사 에스모 스님. 예. 2023년 11월에 이제 자승이 방화 자살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자승과 긴밀한 어떤 협력 관계를 갖고 있었던 또 불교계의 어떤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윤석열도 3년 만에 결국 이제 권력의 최정점에서 꼬꾸라져서 이제 끌려 내려왔는데 자승도 가고 윤석열도 갔는데 그 영향력 아에 있던 이 불교 조계종은 이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혁신할 것인가 거듭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신도들이나 국민들의 기대가 있지 않냐. 이제 불교계도 뭔가 좀 바뀌겠지, 변화가 일어나겠지 하는 이런 식의 기대가 있지 않겠냐. 내란 수계는 파면됐지만 예. 내란 잔당은 여전히 남아서 잔불을 일으키고 그렇죠. 있다. 잔불이 제일 그런 것처럼 불교계도 자승은 같지만 쓰나. 자승을 아직 보내지 아니한 사람들이 또한 존재하고 있다. 예, 그것도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됐던 게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처리한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정파성이 아니라 정의성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정의와 불의의 싸움. 예, 정의와 불의의 싸움에서 어느 쪽을 편을 들어주냐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야당과 여당이 싸울 때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종교인으로서 그렇죠. 중심을 예. 잡아야 되겠지만 정의와 불의에 있을 때는 불의가 싸울 때는 반드시 정의의 편에 서야 되는 게 종교인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그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조계종의 문제도 우리는 정의와 불의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예. 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요 근래에 일어났던 큰 일이 예. 3월 26일을 기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3월 26일. 예, 그날이 233회 임시중앙종회가 있었는데 임시 종회가 있었다. 그때 예. 산불로 고은사가 불탔습니다. 아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많은 사찰이 피해를 봤는데 예.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1000년 동안 지켜온 우리 예. 문화유산이 그렇게 한 번에 사라져버리는 가슴 아픈 일도 있고, 그럼 우리가 이런 아픔을 다시 되풀이지 않으려면 예, 어떻게 해야 될 예, 것이냐. 예. 낙산사가 불탄 지 뭐 20년 20년 좀 됐죠. 됐죠. 예. 예. 그랬는데 또 이렇게 불타버리니까 이 고은 최천생의 흔적이 이렇게 자꾸 없어지는 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일단 우리 김경호 대표님이 3월 26일 임시중앙종회가 열렸는데 사실 이거 저희 잘 몰랐어요. 예. 중앙종회가 열렸는지 열렸다라는 거기에서 어떤 안건이 다뤄졌는지 그리고 이번에 이 임시중앙종회가 향후에 이 종단 내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브리핑을 좀 해주시죠. 중앙종회에서 처리하는 안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인사 안건들도 많고 그런데 그 일일이 얘기하는 거는 서로들 헷갈릴 것 같고요. 예. 이번이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종단 구조가 포교원과 교육원이 없어지고 총무원 단일 체제로 이제 가게 됩니다. 4월 1일부터. 예, 이미 진행이 예, 예.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임시중앙종회에 크게 나온 게 2월 26일자 원로회의 의장 자광 스님이 유시를 내려가지고 사면 복권안을 추진하라라고 했습니다. 종단 내 사면 복권. 예, 지금
그동안 종단 내에서 징계받았던 부분들에 예.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멸빈자는 94년 종단 개혁 즈음에 멸빈된 분들을 갖다가 구제하는 예. 그렇게 그리고 나서 또 나머지 분들은 그 기간 동안에 파렴치범을 제외한 나머지 스님들한테 구제할 만한 그런 그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구제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을 갖다가 했는데 94년 당시에 멸빈된 분들 중에서 지금 남아 있는 분은 세 분이에요. 하나는 원두 스님, 예. 그때 이제 그 종정 사무처장인가를 했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황진경 스님, 그 다음에 종원 스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은 워낙 이제 고령 90대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 사실 크게 그 문제 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무슨 뭐 재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권 정지 오래 받거나 뭐 이런 분들 중에서 근데 이제 사면 복권에 대한 안을 갖다가 그 멸빈자 구제 때문에 종헌 개정이 원포인트로 들어가야 되는 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총무원에서 만든 이 그 사면 복권안이 부결됐습니다. 아, 부결됐습니다. 예, 부결됐는데 표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찬성이 31표, 반대가 42표입니다. 아, 그럼 거의 뭐 10% 이상 차이가 난 거네요. 예, 73명이 투표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이 건으로 해가지고 그 총무원장 스님의 종단 장악력이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게 드러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을 그러면 사실상 총무원에서 정리를 해서 제출했는데 예. 이게 이제 종회에서 부결됐다라면은 예. 말 그대로 이제 총무원장 스님의 종회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나 뭐 교단 내 어떤 장악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다 또는 장악력이 좀 떨어졌다 뭐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뭐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어차피 종회 내의 정치 구도가 네 종책 모임 네수로 나눠지거든요. 화엄 1, 2, 3 그다음에 무량회로 나눠지게 되는데 화엄 1은 어차피 친여당 총무원장 스님 쪽을 갖다가 자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여당이다. 화엄 2, 3이 현재 이제 특별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무량회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호계 원장 후보를 낸 곳이기 때문에 화엄 1과 무량회의 표만 가지고는 이 과반을 갖다가 확보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지금 그러니까 무량회는 화엄 1회 쪽하고 같이 현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 쪽을 밀었을 거다. 이번에는 그 인사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종회 열리기 직전까지 각 정책 모임을 접촉해 본 결과 도저히 표가 안 나온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종회 날 그 호계원장 후보였던 진화 스님이 사퇴를 했습니다. 후보 사퇴. 총무원장의 종단 장악이 취약하다는 건 드러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 총무원장 세력이 결집되었다고 보는 건 어렵다. 그렇게 확대 해석하지는 말자라는 게 또 중론입니다. 그다음에 이번 중앙종회에서 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동화사가 총림에서 지정 해제가 됐습니다. 아, 동화사가요? 예. 총림에서 지정 해제가 됐다. 총림이기 때문에 방장을 이렇게 선임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방장의 본사주지 임명권이 있는 건데 그 방장 자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본사주지 임명권도 같이 날아가는 거고요. 그 방장이 그러니까 유명한 서황용 스님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그쪽에서는 동화사 측에서는 무슨 뭐 가처분 신청? 임회를 열어서 가처분 신청을 하네 어쩌네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총림도 아닌데 임회를 열 수도 없고 근데 임회라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상한 얘기고 총림도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실은 그 서희현 방장의 전횡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연판장을 돌리네 뭐 하는 그런 내부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 의원 스님이 600억 정도를 모으겠다고 한 이유가 대체 뭐예요? 불사를 갖다가 이것저것 벌린 게 많고 지금 현재 국고 보조가 이미 250억 가량이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그러면 차액인 한 350억 정도를 밑에 말사 주지스님들한테 계속 쥐어짜서
모으려고 했던 거예요?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말사 주지들은 죽겠다고 하는 거니까 공식적인 분담금 외에 이 준조세로 이렇게 예. 특별하게 그 뜯어가는 액수들이 도저히 감당할 지경을 넘어섰다는 그런 얘기들이 하소연이 계속 들려왔거든요. 정정감사에서 뭐 회계상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이 됐었다라는데 그 정정감사가 언제 있었던 거죠? 작년에 있던 겁니다. 작년에 있던 게 왜 이제 터진 거예요? 본래 이 총림 실사가 작년 6월까지 전부 마치기로 돼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총림 실사를 갖다가 그 해가지고 6월 전에는 이미 다 끝났었습니다. 예. 끝났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종전감사에서는 이 회계 문제가 계속 드러난 거예요. 장부도 엉망이고 예. 돈이 수십억이 간 데가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다 보니까 여기는 문제 삼아서 종회에 안건으로 올리기만 하면은 뭐 예. 바로 날아갈 수 있는 건이었는데 그동안에 계속 중앙 로비를 하면서 이 부분을 그 잠잠하게 했던 겁니다. 본래 이 총림 지정 해제 건도 이번에 임시중앙종회 정식 안건은 아니었어요. 긴급 발의로 해가지고 올라온 안건입니다. 근데 긴급 발의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종회의원들의 통과됐네요. 예. 이 공감대가 이미 넓게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 통과가 됐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한 뭐 6개월 이상을 묵혀놓은 게 반년 이상을 묵혀놨던 게 이번에 터진 이유가 윤석열 탄핵하고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저는 있다고 봐요. 예. 정치적인 어떤 그러니까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겠네요. 서희현 방장을 갖다가 지켜주는 이제 정치 권력은 사실은 윤석열이거든요. 그렇죠. 윤석열이 아버지 49제를 지내면서 49제, 이 49제 중에 윤석열이 하고 통화하는 걸 스피커폰으로 틀었으니까. 용도 구름으로 바뀌고 황룡으로 서쪽에 나온 서황룡으로. 그 황룡이 이제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바람에 근데 아무튼 지금 기존의 종단의 특히 자승 전 원장이 이 종단의 징계권을 갖다가 자신의 일단 정적에 대한 그 무기로서 계속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스님들이 다쳤습니다. 예. 그 사회적으로 알려진 명진 스님이 대표죠. 예, 그다음에 단식 투쟁했던 저 설조 노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단이 앞으로 이렇게 서로 화합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을 구제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사면 복권안이 이렇게 부결되니까 사실은 조금 허탈하기도 한데 지금 이제 그쪽 총무원 쪽에다가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이번 부처님 오신 날 지나고 나서 다시 사면 복권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면 복권이라는 거는 지나간 자승 체제에 대한 좀 이렇게 재정리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거를 부결시킨 의도는 결국에는 현재 진우 총무원장에 대한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총무원에서 생각해서 안을 만들어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구실 저 구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계속 부결해버리고 이런 이제 정치적 흐름이나 의도가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끝난 다음에 해석이 여러 각도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럼 이 문제 물론 이제 이 표결이 이루어질 때 진원 총무원장께서는 고은사 화재 현장으로 내려가 있어가지고 그 종회 현장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표 단속이라든가 표 관리가 그러니까 뜻한 바대로 되지는 않았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초파일 지나고 혹시라도 허정 스님 이나 다른 분들 사면 복권을 논의하는 건 좋은데 제 건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총무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징계무효 소송을 다툴 예정이기 때문에 내 거는 건들지 말고 놔두라.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죠? 제 거 공권정지 5년 확정이 됐기 때문에 확정됐습니까? 징계무효 소송을 지금 재판비가 없어서 좀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지 재판 끝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괜히 덤으로 같이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죠. 그럼요. 시시비비 명확하게 가려야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중앙종회는 이렇게 좀 진행됐고 이런 부분이 좀 드러났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게 어쨌든 지금 고은사가 완전 소실된 거죠 이번에. 대웅전은 남았어요. 대웅전 남았으니까 예.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근데 이 본사라고 하면은 장각이 꽤 여러 개 수십 동이 되는데 대웅전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신축 현대 건물인 거네요. 그런데
2005년, 2000 몇 년이죠? 우리 낙산사가 불에 탔던 게 2005년인가요? 4년인가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이제 벌써. 노무현 대통령 때니까. 예. 근데 그때 산불이었고 문화재 사찰이 그렇게 불이 났었는데도 불구하고 뻔히 보면서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고운사 불나고 난 뒤에 사진을 보면 그때 낙산사도 그 보물 종이 있었잖아요. 예. 그게 타서 이제 종이 그렇게 녹아 있는 장면, 예, 맞아요. 예, 사진하고 너무 오버랩이 돼서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냥 문화재가 아니라 지금은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문화재청이. 예. 그래서 국가의 유산이라고 하는 그 문화재들을 이렇게 화재에 이렇게 너무나 취약하게 되는 게 2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아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문화재 국가유산청에 지원되는 예산이 한 1억 한 얼마 정도, 아니 1억이 아니고 1조가 넘죠. 1조 3,874억 원. 예.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 1조 5천에 가까운 그렇죠. 예. 1억 4천억인데 1조 4천억인데 그 예산들 가지고 이 문화유산의 화재에 대해서도 어떻게 막지는 못하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죠. 예. 그 중에서 불교 지원 예산이 2,647억 원. 그 전체 예산의 한 19.1%라고. 20% 정도? 예. 예. 근데 실제로 그 전체 국가유산 중에서 불교 유산은 32.9%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비율만큼도 못 받는 거죠. 못 받고 있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이번에 그 화재 현장 예. 특히 예. 이제 그 대전사 청송 대전사를 갔다 온 그 교계 기자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방염포라 그러나요? 예. 방화포를 갖다가 대웅전에다가 쭉 걸고 근데 이러는 것도 방염포 자체도 비싼데다가 그 전부 중장비 동원해서 수작업으로 이렇게 그렇죠.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또 뻥커가 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하루에 안 끝나는 작업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정각이 뭐 달랑 하나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그러면은 그 일하는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잠을 자야 되는데 밥 먹을 때와 잠잘 때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화재 현장에. 예. 그 가까운데 리조트가 있는데 불났다고 문 잠가버리고 그렇죠. 직원들 다 출소해버렸어요. 소각하고, 그럼 거기 잘 수도 없고 지자체에서 그런 시설들을 하나 이렇게 징발을 해서 이제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여기에 관련자들을 좀 쥐게 하면 좋은데 소방 인력이라든가 이런 재난 방지 인력들이 어떻게 대책이 없는 그리고 문제는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사찰이 혼자서 여기 아름아름으로 떼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재난 대비 매뉴얼을 갖다가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2005년 낙산사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때도 재난 대비 매뉴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누구나 다 얘기했어요. 그래 놓고는 누구나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도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제대로 만들면 사찰에서는 재정이나 인력, 중장비에 이 동원하는 것들이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고 뭐 소방방재청이라든가 뭐 문화재청이라든가 산림청이라든가 행정안전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어떻게 협조를 해가지고 누가 역할을 나눠가지고 이 불이 나거나 뭐 산사태가 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문화재는 어떻게 대피시키고 전각은 어떻게 보호한다라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 홀랑 탄 다음에 탄 거는 사실 보고는 안 됩니다. 비슷하게 만들지 몰라도 역사는 안 남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승 때 5천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사찰 방제 시스템을 갖췄었잖아요. 그때 2,500억 들여서 10년 사업으로 추진했던 거는 사찰 방제 예보 시스템이에요. 예보 시스템. 예보만 하지 그거 대응 시스템은 아니었죠. 예, 전기 스파크가 나면 여기 전기 스파크 나서 불났어요라고 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끝입니다. 알람만 설치해놓고 정작 소화기는 설치를 못했네요. 예. 이런 대형 화재로 인해서 이 불교계 내 중요한 이제 문화재들이 유실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번번이 반복되고 있는데 정말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대응 시스템을 확실하게 좀 확립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 산불은 이제 뭐 기후 변화나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또 반복 되풀이돼서 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예. 뭐 산불이어서 뭐 고민 이제 앞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조계종의 사찰림 연구소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 산불에 대응해서라도 사찰림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거를 경제적인 이익만 볼 게 아니라 사찰의 방염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예. 선운사를 한 3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조계종에 근무할 때 한번 갔었는데 포계연구 과장으로 있을 때요. 근데 선운사 같은 경우에는 전각들 뒤에 이 동백숲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절의 스님이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저 동백숲이 방할입니다. 방활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불길이 넘어올 때 저 동백 나무들 때문에 불길이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선조들의 지혜다. 특히 이 선사 같은 경우 가까이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해무라든가 해풍의 이런 부분들에서 강하게 살아나는 게 있다. 근데 이번에 화재가 났을 때도 또 역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소나무가 화재에 그 그런 얘기 문제가 많이 있다. 나왔죠. 화렵수를 다 뱉더니 이 꼴이 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찰림 연구소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선조들의 지혜를 갖다가 다시 정리를 하고 어떤 게 정말 그 정각을 보호하는 그런 것인지 그 대안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또 문화재 소실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 절의 보물들이 있으셨는데 우리 저 어른들 얘기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시절이 시려다 보니까 여러 그 큰 스님들이 많이 들어가셨죠. 입적하셨죠. 예. 예, 그 상무자암 현기 스님이 3월 20일 날 입작을 하셨고요. 예. 우리 차영 감독님께서 자기가 아마 마지막으로 수계받은 제자 아니겠느냐라고 그렇죠. 예, 예. 막내라는 소리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3월 23일에는 태종사 도성 스님이 입작하셨는데 106세였던가요? 이렇게 굉장히 근데 이제 이 그 도성 스님에 대해서는 사실 뒷얘기가 씁쓸합니다. 그 맞상자가 원학 스님이에요. 강남 봉사 주지를 했던. 근데 해인사 스님이니까 해인사에서 다비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해인사 현 주지 해일 주지가 노를 했답니다. 현기 스님도 영원사 말사니까 예. 그리고 향국 스님 그 저 제자니까 영원사 말사의 큰 스님인데 예. 암자에 영원사 암자에 해인사에서 다비식을 안 한 게 저도 많이 의아스럽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태종사 도성 스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지난번 주지 선거에서 이 정적에 대한 어떠한 그 정치 보복 아니냐라는 그런 그 씁쓸한 해석까지 나오는 정도입니다. 아니 도성 스님은 방장 후보로도 안 나왔는데 왜요? 그 맞상자가 아주 왼수덩어리 아닙니까? 원학 스님이. 예. 미운털 단단히 박혀서 아니 미운털 박힌 거하고 달리 어른 돌아가신 거는 그렇죠. 아니 뭐 지는 안 죽을 건가? 글쎄요, 안 죽으시려나 봐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사가에서도 이렇게 서로 막 앙숙처럼 원수처럼 지내다가도 장례가 있으면은 상가집에서는 휴전하는데 예의를 갖춰 조문하고 휴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도성 스님 다비식을 해인사 연화대에서 하고 싶었는데 주지인이 해일이 거부를 해서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 사감을 내세워서 그래서 동네 화장장에서 했다 그럽니다. 동네 화장장에서. 야 이건 좀 아니다 진짜. 이 정도 되면은 우리는 아치라고 부르죠. 이게 잊어먹을 거가 또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예. 4월 3일 날 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부산의 공승윤 후보가 낙선했습니다. 그 사람이 공불련 회장이었어요. 공불련 회장인데, 예, 공무원 불자회 회장인데, 그렇죠. 예, 세계도교회 소년보하고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다 있는 데서 기독교 안수를 받았다 그러죠. 그렇다면 도대체 불자라는 정체성이 뭐냐라는 회의를 주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이게 장사미자가 아니라 그 지역 공무원 불자회 회장이라고 타이틀을 건 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수계를 하고 불자라고 이렇게 뭐 시켜준 사람들이 사실은 전부 다 반성해야 되는 주제가 아닌가 하는 그 양반 생각이 들어요. 그 선거 이후에 개종했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오죠. 개신교로 개종했다는. 아니 안수 받았으면 이미 개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참. 세계력교회 소년보 목사 같은 경우는 네. 동네에선 큰 스님입니다. 큰 그렇죠. 목사님이에요. 이 큰 목사님이 안수 아무나 안 줘요. 참 다행인 건 후보로 출마할 때는 불자였는데 네. 낙선한 뒤는 기독교인이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 예, 이게 불자가 떨어진 적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 그래도 딱 하나만 더 하죠. 예. 예. 꼭 저는 이번 세상과 그리고 이제 나라와 더불어서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특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 불교 집안하고 강력하게 얽혀 있는 홍장홍발 특검. 당시 11월 29일 날 2023년 11월 29일 날 경기도 안성의 칠상사에서 자승 스님이 분신 입적하시는데 현장 확인을 하러 7, 80명이 야간에 동원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7, 80명이네요. 예. 을 저는 꼭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그 자승 스님의 그 방화 자살과 예. 관련된 아직도 의혹투성이고 홍장원 1차장의 그 언급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그 윤석열이나 이쪽에서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다가 홍장원 차장이 이제 그 자승 스님 관련된 걸 탁 터뜨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홍장원 차장이 공격 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영린이라고 뭐가 하죠. 있다. 영린. 그렇죠. 슬쩍 뭐가 건드려도 있다. 애들이 그냥 팔을 가는 거. 하면서, 예. 70에서 80명. 그렇죠. 이 자승 전 원장의 방화 자살과 관련된 드러나지 않은 묻어버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내야 되지 않는가. 12월 3일 날 예. 707 특임대가 국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홍정원이 7, 80명 자기 의원 넣었으면은 저 국회 의결 못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3일 날부터 지금 며칠이죠? 그 파면된 때까지가 123일 네. 동안 개아리를 들고 있던 그 맷집 좋고 뻔뻔하고 후한무치한 윤석열인데 슬쩍 건드렸던 홍장원의 그 말 한마디에 그렇죠. 찌그러진 걸 보면 찌그러졌죠. 예. 훨씬 제대로 된 영린이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 자, 근데 그 부분을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기 위해서는 저는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계종단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요구, 그렇죠. 문제제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효상자죠. 그렇죠. 예. 자기 은사가 죽은 거에 대한 억울함을 억울하게 밝히고 죽었는데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게 사실은 유가족의 절절한 외침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애들은 말이 없어. 의문사인데 그렇죠. 사실상. 그러고 보면 내가 예. 효자인가? 알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앞으로 이 야단법석 TV에서 불교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짚어 나가야 될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언급을 하고요. 너무 많이 했네요. 네,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오늘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뿐만 아니라 종단 내에서 특히 야단법석 TV가 중심에 서서 좀 이슈화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하나씩 좀 챙겨서 방송에 올리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 나갈 때쯤은 52일 정도나 53일 정도 남겠네요. 오늘이 54일이죠. 그렇죠. 내일쯤 방송 나가면 두 개로 자르시면 디레이 하나 되겠죠. 딱 올려놓을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 D. 네, D.